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절단기를 준비해 전자발찌를 끊고 렌터카도 미리 빌려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승재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연쇄 살인범 강모 씨가 어제 잡혔는데 네네. 바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의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구속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죄가 소명이 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강 씨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끊었죠. 전자발찌 끊었다는 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미 그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범죄가 소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도주를 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끊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발찌가 있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좀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불안한 거 아니냐? 개선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 전자발찌가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거의 최초의 전자발찌보다는 더 소형으로 만들고 그 재질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갈 사람까지 우리 사회 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자발찌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강력범죄자가 아니라 원래 시설에 들어갈 사람을 시설에 들어가면 악풍의 폐습이 있으니까 세상 밖에서 전자감시장치로 범죄를 예방하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세상에 내어보내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발찌만으로는 이 사람의 범죄 충동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느냐? 효과는 있죠. 하지만 범죄 발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느냐? 충분히 억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제 전자발찌의 대상자를 수색하는 권한이 조금은 약한 것 아니냐. 그것만 잘 됐더라면 어떻게 보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한 가정의 문턱을 넘어 돌아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전과 14범이면 충분히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확실한 거잖아요. 이러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사실 법원에는 당직 판사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소에 있는 그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걸 6월 8일부터 부여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갔대요. 근데 검찰이 다음날 아침에 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굳이 다음날 아침에 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날 영장 신청하면 영장 청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 청구하면 당직 판사가 체포영장은 서면으로 발부할 수 있거든요. 서면으로 발부하면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되었다면 충분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시간이 지나고 영장이 청구되고 난 다음에도 당해 법원에서는 그 강 씨가 자수할 때까지 영장이 발부 안 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한 그런 범죄자라면 전자발찌 끊는 순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연쇄살인범 강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좀 있으면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 범죄에서 신상 공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범죄의 피해가 막대하면 신상 공개가 가능한데 대한민국 피해 여성의 생명 그것도 2명입니다.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 숭고한 2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피해는 분명히 막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강 씨 56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신상공개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신상공개 여부를 따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